로마에서는 매달 20만 명에게 약 33kg의 곡물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2000년 전 로마의 일상이었다. 누가 이 엄청난 비용을 댔을까? 답은 정복 전쟁이었다. 갈리아에서 가져온 금, 이집트의 곡물, 다키아의 은, 제국이 확장될 때마다 새로운 부가 로마로 흘러들어왔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정복의 전리품이었다. 그럼 정복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2세기 말 로마는 더 이상 쉽게 정복할 땅이 없었다. 북쪽엔 게르만족, 동쪽엔 페르시아. 오히려 방어 비용이 더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 수혜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딜레마가 생겼다. 황제들은 민심을 잃을까봐 복지를 줄일 수 없었다. 대신 선택한 방법은 화폐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줄이는 것이었다. 네로 시대 은화가 98% 수준이었다면 3세기에는 5%까지 떨어졌다. 가짜 돈으로 진짜 빵을 살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안 되었다. 상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밀 가격이 200배나 뛰었다고 한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럼 세금을 더 거두면 되나? 세금이 오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럼 농사는 누가 짓나? 식량 생산은 줄어들고 복지 대상자는 늘어나고 악순환의 끝은 어디였을까? 결국 로마는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 예산을 줄였고 방어력이 약해지자 게르만족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그럼 복지 자체가 나쁜 건가? 문제는 지속 가능성. 로마 초기의 복지는 정복 수익이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기반이 무너졌는데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우리는 로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려면 단순히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생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로마가 알리멘타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한 것도 결국 미래의 납세자를 기르기 위해서였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